사와디카. 안녕하세요. 더 바른 태국어 첫걸음의 저자 이정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더 바른 태국어 첫걸음 교재에 대한 설명과 태국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먼저 더 바른 태국어 첫걸음 교재가 어떤 교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하게 될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알고 있는 태국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태국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국의 다양한 문화, 우리나라와 다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관광지는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교재는 더 바른 태국어 첫걸음입니다. 여기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왕초보를 위한 독학을 위한 첫걸음 교재이고요. 제가 사람들이 태국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어떻게 하면은 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회화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췄는데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태국에서 이런 상황에 닥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어떤 회화를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표현과 문법을 기준으로 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태국어 밑에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글 발음을 같이 기재를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원어민 녹음 파일도 제공을 해서 태국에 가셔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와는 다른 태국의 문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태국에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문화 콘텐츠를 각 과의 마지막에 소개를 하였습니다. 예, 더 바른 태국어 첫걸음은 총 15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강 앞에 기본편이라고 해서 태국어의 자모음과 성조 등등을 함께 기본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15강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새로운 단어 를 맨 앞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회화 부분과 그 다음에 회화에 사용되는 어휘 표현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세 단어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문법과 이것들을 활용한 연습 문제로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국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문화를 알려주는 태국 탐방기를 넣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어는 한글과 달라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우선 자모음이 한글보다 좀 많아요. 자음은 42자, 모음은 30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저희가 기본편에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 기본편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성이에요. 성조가 있어서 성조를 굉장히 강조를 해야 하는 그런 언어고요. 또한 태국어도 숫자가 또 따로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도 사용하지만 태국 고유의 숫자가 있는 언어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반복이 되지만 성조어고요. 그래서 성조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조 발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확실히 발음을 해줘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어형의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태국어의 품사는 문장 내에서 어느 위치에 그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어수는 영어와 같고요. 다른 것은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뒤에 온다는 거예요. 영어는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앞에 오는 데에 비해서 태국어는 수식어가 뒤에 오기 때문에 이것은 태국어의 특징으로 반드시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아시아 언어의 특징이죠. 높임말 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왕실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왕실 용어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은 태국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중요한 특징은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어의 띄어쓰기는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문장이 끝나면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주고, 또한 태국어에는 특수부호가 있어요. 특수부호 뒤에 띄어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은 여기 띄어쓰기가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 띄어쓰기가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음절과 음절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 많이 보셨죠? 태국의 국기예요. 태국의 국기는 태국어로 통트라이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색깔의 의미가 있는데, 우선 붉은색은 국민의 피라고 해서 국민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파란색은 왕실을 의미하는 국왕이 있는 왕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은 태국은 불교 국가죠. 그래서 불교, 종교를 의미합니다. 태국의 정치는 입헌군주국이고요. 그 태국의 종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의 95% 정도가 불교를 믿어요. 근데 뭐 불교는 선택을 한 게 아니고 거의 태어나기 전부터 종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태국의 문화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태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국의 불교 역시도 함께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은 그 태국의 그 지폐예요. 태국의 지폐인데 이런 식으로 태국의 전 국왕이죠. 푸미폰 국왕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화폐는 중요한 것은 밟거나 모독하면 안 됩니다.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두 가지를 뽑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왓 아루는 새벽 사원이고요. 위치는 우리가 아주 유명하죠. 짜오프라야 강 건너편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짜오프라야 강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은 그 건너편에 있는 왓 아룬, 왓은 사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새벽 사원인 왓 아룬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바트짜리 태국의 동전에도 이 사원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태국의 관광지는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인데요. 이 수상시장은 방콕에 위치를 하고요. 실제로 관광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활발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수산시장입니다. 거룻배 수산시장이고요. 운하 양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잡화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가도,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민가도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태국의 대표적인 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이는 태국 음식은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하죠. 똠얌꿍입니다. 똠얌꿍인데 똠얌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똠얌꿍 남콘하고 남싸이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똠얌꿍 남콘이에요. 이렇게 빨간색 국물의 똠얌꿍이죠. 그래서 주문할 때에는 똠얌꿍 남콘을 꼭 주문을 하셔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빨간색의 똠얌꿍을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똠얌꿍에서 꿍은 새우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음식은 뭘까요? 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팟타이입니다. 팟타이는 유명한 것은 태국의 카오산 로드를 가면 길거리에서 팟타이를 많이 드실 수가 있죠. 굉장히 저렴한 서민 음식이고요. 이 팟타이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만든 음식이라서 이름 자체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팟타이, 태국이 들어가 있죠. 예, 팟은 볶다라는 뜻입니다. 볶음 국수죠. 세 번째, 이것은 태국의 유명한 과일인데요. 첫 번째 과일은 두리안, 즉 태국어로 투리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겉에는 뾰족뾰족한 선인장 가시처럼 되어 있고 그 안은 노란색의 부드러운 속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과일인데요.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 같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태국의 음식점이나 혹은 호텔에서는 이 음식 반입을 금지하는 팻말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고 약간 더운 음식이고요. 과일의 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망고스틴이에요. 태국어로는 망콧이라고 하죠. 약간 찬 과일이고요. 과일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그랗고 약간 불그스름한 열매 안에 마늘종처럼 이렇게 하얀 속살이 들어있는 음식인데요. 굉장히 달고 새콤새콤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혹은 공연 예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스포츠는 세팍타클러라고 하는데요. 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시게임이라는 스포츠 경기에서 태국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요. 우리나라의 족구랑 비슷해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그 거리를 가시면은 어디서든지 태국 사람들이 이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굉장히 유명한, 잘 아시죠? 무에이타이라고 하죠. 무에이타이가 아니라 태국어로는 무에이타이라고 합니다. 왼쪽은 곤이라고 해요. 곤이라고 해서 태국의 유명한 공연 예술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라마끼안이라는 공연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태국에 가시면은 아마도 이름은 모르시지만 이 곤 공연을 한 번쯤은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또한 기념품으로도 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파타야에서 유명한 알카자 쇼라고 합니다. 태국은 프라테타이라고 하는데 자유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도 자유분방하고 문화 역시도 자유롭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관광지입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간단한 태국어 회화를 맛보기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태국어로 인사말은 사와디 크랍 혹은 사와디 카라고 합니다. 태국어는 성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 한국어 발음을 써놨어요. 사와디 크랍, 사와디 카. 뒤에 크랍은 남자가 말을 할 때에 존댓말로 말을 할 때 뒤에 크랍을 붙이는 거고요. 카는 여자가 존댓말을 할 때에 카를 붙입니다. 말하는 사람 기준이고요. 상대방의 기준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여자일 경우에는 사와디 카, 남자일 경우에는 사와디 크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이고요. 만날 때나 혹은 헤어질 때 다 사와디 크랍 혹은 사와디 카라고 인사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합니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는 컵쿤마 크랍, 여자는 컵쿤마 카라고 하겠죠. 여기서 막은 매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컵쿤마 크랍, 감사합니다. 여자는 컵쿤마 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세 번째로는 만나서 반가워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도 태국에 가셔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인디 티다이 루짝 군 크랍 혹은 인디 티다이 루짝 군 카 이렇게 되겠죠. 인디 하면은 기쁘다 라는 뜻이고요. 티는 관계 대명사로 뭐뭐 하는 이란 뜻이고, 다이는 과거 조동사고요. 루짝은 알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쿤 하면 당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만나서 반가워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인디 티다이 루짝 쿤 크랍 혹은 카 이 표현은 외워두시면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태국은 굉장히 그 감사합니다, 혹은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표현을 하는 예의가 바른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잘 익히셔서 태국에서 꼭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물건을 가서 사실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건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안니 타오라이 크랍 혹은 안니 타오라이 카라고 하죠. 타오라이는 얼마라는 뜻이에요. 안니 이것은 타오라이 크랍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짧게 타오라이 크랍, 타오라이 카라고 얘기를 하세요. 뒤에 크랍 카를 붙이시는 것은 존댓말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붙여주세요. 다음 표현을 보겠습니다. 살 때 너무 가격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자, 팽짱 크랍, 팽짱 카, 짱 하면은 너무 라는 뜻이에요. 팽 하면 비싸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무 비싸요. 팽짱 크랍, 팽짱 카 혹은 깎아주세요 라는 표현은 추어이 롯 너이 크랍, 추어이 롯 너이 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좀 깎아주세요. 추어이 롯 너이 크랍, 추어이 롯 너이 카. 태국의 시장, 달랏이라고 하죠. 태국의 시장은 달랏이라고 하는데 달랏이라고 하는데 태국의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한번 깎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겠죠.
자, 태국에는 한국과 다르게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예절이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으시려면은 지켜야 하는 예절을 숙지해 두시고 태국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왕실 모독법이 있어요. 태국에는 왕실 모독법이 있기 때문에 왕실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폐를 밟는다던가 왕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한다던가 하면은 절대 안 되고요. 또한 불교 국가라 그랬죠. 뭐 종교에 대해서 모독하지 말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화내면은 안 되겠어요. 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조용하고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태국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커서 혹시라도 큰 소리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 화를 내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양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미소 타임 문화. 자, 태국은 미소의 나라라고 하죠. 임싸얌, 임 하면은 미소고요. 싸얌 하면은 태국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래서 임싸얌, 미소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한국인 자만심 금물인데요. 태국 사람들은 한류 열풍이 굉장히 커서 한류는 태국어로 끄라세, 까올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태국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모르는 척해도 알아듣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자만심은 어느 나라에서도 근무를 하는 게 좋겠죠. 국을 먹을 때에는 태국 사람들은 천클랑이라는 중앙 스푼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에 같이 숟가락을 넣고 떠먹는 문화가 있는데 태국에서는 천클랑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해 두시고요. 또한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존중을 한다면 그 나라의 간단한 언어인 태국어는 익혀두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숫자 역시도 태국 고유의 숫자를 익히지 않으면은 태국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숫자 역시도 잘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태국어의 간단한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격적인 강의는 다음 강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국에 대해서 이제 너무 겁먹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쉽게 태국어를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컵쿤카.